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 ECK 강사 정세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우리 일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본, 그리고 일본어는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일본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일본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기모노. 자, 일본의 전통 복장이죠. 자, 이 기모노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일본을 대표하는 꽃인 사쿠라, 자, 벚꽃이죠. 이 벚꽃을 떠올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요 뒤에 배경이 되는 후지산, 자,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다음으로는 도쿄의 상징인 도쿄타워입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초밥, 자, 스시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그림들,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외에도 일본 드라마나 J-팝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도요타나 혼다처럼 일본의 자동차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또는 여행 가서 사용하고 싶어서 이 취미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조금 더 쉽고 또 재미있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우선 일본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날일자랑 근본 본자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라고 읽는데요. 자,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니혼 또는 니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얘기를 할 때 니혼 또는 니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벌써 우리 일본어 단어 한 가지 외웠네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입헌 군주국입니다. 자, 아직까지 왕이 존재하는 나라죠. 자, 이 왕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최고 권력자,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전을 하면서 미국이 이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자, 너는 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을 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때 왕이 이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는 인간 선언을 하면서 이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국정에 대한 운영권, 그런 권한까지도 거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상징으로서 많이 존경을 받는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치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총리가 이 정치는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입헌 군주국이 일본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요,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잖아요. 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쭉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밖에 다양한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섬나라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언어는 일본이니까 일본어를 사용을 하고 있겠죠.
자, 이 일본어에는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한자는 중국의 문자예요. 자, 그런데 계통이 중국어와 같지는 않아요. 자, 일본어는 중국어와는 계통이 다르지만 이 표기하는 문자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에서 온 문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 위에 있는 이 문자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요 두 가지도 이 형태는 한자에서 온 형태들이거든요. 자, 요 두 가지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요 히라가나. 일본어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히라가나 외우시는 거 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부를 하다가 이 히라가나를 외우다가 아, 선생님 저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자, 형태가 워낙에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이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그림처럼 생겨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와 같이 발음도 많이 해보고 또 쓰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금방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자, 일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자, 표기하는 문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히라가나가 일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자입니다. 자, 이 문자 여기 써 있죠? 현대 일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일본어 공부하시려면 이 히라가나는 꼭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해요. 자, 간단해요. 자, 46개밖에 없습니다. 자, 46자로 구성이 된 자, 글자들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 히라가나들은 한자의 초서체에서 비롯이 돼서 자, 9세기경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초서체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글씨체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흘려서 쓰는 글씨체를 초서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자, 흘려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라가나들 역시 이렇게 둥구스름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46개 글자, 요게 다거든요, 여러분. 히라가나 요것만 딱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이루어진 글자가 자, 히라가나고요. 자,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여성 글자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그렇게 불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가타카나를 볼 건데요. 자, 가타카나는 히라가나랑 발음은 똑같고요. 형태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타카나 역시 한자의 일부를 차용해서 만든 글자가 되고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발음은 히라가나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가타카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자, 외래어 표기 또는 의성어, 의태어, 상호, 특수한 강조 효과를 나타낼 때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자, 기본적으로는 히라가나를 사용을 하지만 자, 요러요러한 말들이 나올 때에는 가타카나를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타카나도 미리 익혀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자, 구분되세요? 자, 얘는 시라는 글자고 얘는 츠라는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소라는 글자고 얘는 응이라는 글자인데요. 야,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슷한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 주의를 해서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타카나를 한번 보면 자, 어떠세요? 히라가나랑 비교했을 때? 자, 히라가나는 둥글둥글한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많았는데 자, 가타카나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죠. 그리고 직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타카나는 히라가나랑 달리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비슷한 글자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는 히라가나를 공부를 하고 가타카나를 바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바로 또 문자 두 가지를 연속해서 외우려고 하시면 여러분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히라가나를 먼저 완벽하게 외우신 후에 이 가타카나를 수업을 들으시되 바로 또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단어들이 가타카나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단어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자가 있죠. 자, 이 한자도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게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보면요. 자, 여러분, 요런 한자 많이 보셨죠? 아까 일본 할 때 일자인데, 자, 얘를 우리나라에서는 날일이라고 합니다. 자, 날일이지만, 자, 뜻이 날이고 의미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한자를 그냥 일이라고만 읽어주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자, 한자를 음으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뜻으로 읽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날로 읽을 때도 있고, 일로 읽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으로 읽는 거는 음독이라고 하고, 자, 뜻으로 읽는 거는 훈독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 글자가 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한자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굳이 한자를 외워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한자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라가나가요. 46자밖에 없어요. 발음이 굉장히 조금이기 때문에 이 동음, 이의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한자로 그 뜻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자 공부도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굳이 다른 한자 학습서를 써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우리 책에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한자들은 뭐 거의 다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자, 한국어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서 여러분 일본어 학습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어, 목적어, 동사로 이루어진 자, 어순이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자, 중국어나 영어보다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우리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거 바로 일본어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형태가 유사하고요. 자,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일본도 한자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읽는 방법은 달라도 이 한자 형태를 보면 뜻을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조금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본어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기로 하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강의에서는 자, 요 교재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자, 입문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교재고요. 이 교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초반에요. 한자를 배제하고 히라가나만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자보다는 히라가나를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자 없이 히라가나만 보시면서 읽는 연습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기본 문법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예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다양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 듣기, 쓰기 이 전반적인 능력을 배양하실 수 있도록 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 이렇게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맨 처음에 우선 예비학습이 나올 거예요. 이 예비학습에서 일본어 문자와 발음을 공부를 할 예정인데 자, 문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있었어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요 합쳐서 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나다라, 우리나라 가나다라 그 가나다라 아니에요. 자, 일본어에서 가나라고 하는데 자, 별책을 보면 이 가나 쓰기 연습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책 가장 뒷부분에 보면. 자, 그러니까 제가 2강부터 히라가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강의 눈으로 보시지만 마시고 이 별책 꺼내서 같이 쓰는 연습도 하시고 또 입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예비학습에서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소개를 하고요. 자,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자, 이러이러한 다양한 일본어 발음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청음, 타금, 반타금, 요음, 초금,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런 단어들, 일본어 발음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자, 요거는 히라가나 다 익힌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발음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비 학습으로 히라가나 학습을 마친 후에는 자, 본 학습에 들어갈 건데요. 자, 본 학습은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먼저 회화문이 나와 있는데 자, 원어민의 발음이 녹음된 mp3 파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회화문을 수업 시간에도 읽고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 mp3 파일도 따로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들으시면서 직접 입으로 따라하는 연습까지도 해보시면 자, 일상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회화 다음에 문법이 나와 있어요. 자, 주요 문법과 문형을 설명을 하고요. 자, 다양하고 풍부한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을 공부를 한 후에는 자, 문법을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말하기, 듣기, 쓰기, 요 연습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각 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본 과의 학습이 끝나면 자, 마지막에 어휘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회화랑 문법에서 학습한 이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따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교재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1강은 오리엔테이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보통 한 과당 2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2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먼저 2강부터 4강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문자랑 발음 요거 공부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 배운 거 확인하면서 인사말 요거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사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우리 문자 확인하는 데 더 주력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6강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6강이랑 7강은 자, 소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명사를 가지고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 만들면서 자기소개하는 방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지시사들을 사용을 해서 자, 질문하고 답하는 표현 공부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숫자 표현을 공부를 한 다음에 자, 시간을 말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 자, 날씨, 자, 좋아하는 요리 묻고 답하기. 자, 여기부터는 이제 형용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감정이나 사물의 특징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정말 날씨 말하기, 좋아하는 요리 말하기 이런 게 있고요. 자, 다음에도 쭉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자, 쇼핑할 때 쇼핑 어떤 걸 쇼핑할지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